아직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자근자근 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 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좀 특이한 성격의 시사계 촌철살인 래퍼 최진병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연설 영상을 짜집기 한 영상.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에 올라왔던 영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물론 거기는 이제 가상 인터뷰라는 설명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영상을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히 대응한다고 했는데요. 아니 영상 자체가 이거 가상 인터뷰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렇죠. 이거를 맞아요. 갖다가 굳이 방심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다. 굳이 말하면서 긴급심의하겠다. 이러면서 접속 차단 조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풍자 아닙니까? 풍자죠. 아니, 왜냐면 네. 저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상 영상이라고 이미 그러니까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다 써놨어요. 거기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이렇게 돼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럼 누가 봐도 이거 가상이구나. 이게 실제 한 게 아니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이걸 막겠다고 하는 건 네.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풍자,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걸 막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여요.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쓴소리 하는 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도 다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언론의 자유, 여론의 자유는 다 어디 간 겁니까 대체? 표현의 자유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게 가상으로 꾸며본 말이 없다고 하면 그냥 이게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진다면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요. 문제를 어떻게 삼았는지 알아요? 딥페이크라고. 맞아요.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어요. 딥페이크라고 그랬어요. 딥페이크가 아니에요. 딥페이크란 말은 AI가 가상으로 만드는 걸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처럼. 근데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들을 쭉 가져와서 영상 중에 그걸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딥페이크가 아니야. 본인이 한 건 맞아. 대신 문맥이 여기저기서 끊어왔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의도로 했던 말과 다르게 의도가 포함된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가상으로 꾸며봤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 보고 한번 웃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허용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풍자마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풍자 영상 예전에는 사실 풍자가 좀 허용이 되고 당연히 허용됐었죠. 예전에는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문제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과거 방심위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 가지고 제재를 해달라고 심의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2017년에요. 네. MBC 뉴스 속보 화면에 봉화마을 배경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망 표현을 쓴 게시물이 허위 정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망이라고 잘못 올라왔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죠. 근데 이거 가지고 해서 심의 규정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는 거지. 이게 일부러 예를 들면 정말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2018년 경찰이요.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을 다룬 유튜브가 있었어요. 침해설. 네. 문재인 침해설 논란해가지고 자기가 방송을 막 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거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논리로 따지면 저거는 지금의 이 윤석열 대통령 건보다 훨씬 위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방심위의 태도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서 뭐든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으면 또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 다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론과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 우리 방송에 이제 프라임 그 뉴스 프라임 그 2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출연하시는 일리아 교수님이라고 이제 러시아에서 오신 물론 귀화하셨으니까 우리 분인데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본인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풍자도 허용이 되고 그렇죠.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 얼마든지 했었죠.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래도 참 민주주의 국가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만큼의 말도 허용이 안 되고 참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 제가 듣고 좀 부끄러웠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풍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안 그랬고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안 때도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때나 그랬지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나.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허용을 못 합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최고 권력자는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독재 국가 아니고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대통령들 최고 권력자들은 풍자의 대상이 되고 그래도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그 정도 풍자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뭐 그냥 평상시에 웃음의 소재로 개그 소재로 그럼요.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그것도 생각나시죠? 그 열차. 네, 그 고등학생 열차. 윤석 열차. 그것도 그 막 제재를 하고 이러더니. 부천 페스티벌에서 애니 페스티벌. 진짜. 아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 4분 4초 분량의 영상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영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상으로 꾸며본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 고백 연설 이런 식의 제목이 달리면서 이제 나왔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문영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는 상식에서 벗어나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의 고통에 빠뜨렸다. 뭐 이제 이런 말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죠. 이게 진짜라면, 그럴 수도 있죠. 진짜라면. 근데 이제, 가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조금 허용하고 좀 여유를 가지시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편집된 영상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거를 근절시켜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장합니다. 자. 과거 방심위 대통령 관련 풍자심의 사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망 얘기도 있었고 문재인 침해서 논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과거 사례하고 너무 다른 잣대가 들이대는 게 좀 저희로서도 그렇고 우리는 좀 유감이다. 근데 방심위에서 이 건을 심의하면서 이게 왜 즉각 긴급심의 안건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 이게 왜 이미 다 진짜 어처구니없어. 긴급 심의해야 될 문제 이게 지금? 아니, 난 이제 이해를 못하. 그러니까 이게요 대통령과 연관된 김건희 여사 연관되면 뭐든지 그냥 긴급 심의야. 게다가 방심위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뭡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거의 문제점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다. 이게 무슨 사회 혼란 야기? 무슨 사회 혼란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사실이 아닌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만들어진 영상이고 실제 영상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밝혔어요. 그럼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재미로 또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 비판적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만든 영상이구나 이러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허위조작 영상하고 풍자 영상이 또 명확히 구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본인이 기분 나쁠 수 있지 뭐가 위험하죠? 왜 위험한 거야? 죄송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풍자라고 봐야 되냐, 진짜 뉴스라고 봐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상인데 뭘 봐. 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니까 기침이 나오잖아 자꾸. 가상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이걸 진짜라고 생각해. 어느 누가 가상이라고 안 적혀 있다면 진짜로 생각하겠지. 가상으로 만들어 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상으로 만들어 봤다면 누구든지 이거 가상으로 꾸며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이런 걸 이렇게 심의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징계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그걸 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그 누가 심의위원들 자기들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거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AI가 만든 딥페이크면 문제가 돼요.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정말 진짜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딥페이크가 아니에요. 짜깁기 영상이라니까.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본인이 원하는 문맥으로 맞춰서 그 부분만 따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건 딥페이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원래 했던 말이긴 한데 각각의 다른 곳에서 했던 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돼 있어요 방심위에서. 근데 이건 딥페이크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이럴 수 있어요. 뭐 규정에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심의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얘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심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안 했잖아요. 그때는 왜 제재 안 했습니까? 넓게 폭넓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부분을 허용해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심의위원들은 왜 이걸 가지고 문제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차단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SNL 코리아 이런 데서도 사실은 풍자가 몇 그렇죠. 주마다 여의도 나와서 텔레토비. 네, 정말 재밌었었는데 그래서 정말 옛날이요
깜짝 제가 노래 잘 부른다는 걸 한번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예. 다음 달 오픈 예정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 여기에다가 지역 언론사 뉴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총선 특집 페이지가 또 그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시도 지역별로 기사를 구분해서 노출한다 이런 얘기도 밝혔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선 기간 동안 특별히 운영하는 건데요. 총선에 이제 지역 뉴스들 있잖아요. 지역 언론사들이 보도한 뉴스들을 따로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총선 기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 페이지니까. 총선 특집 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지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걸 만들어 준 건 잘한 일.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총선 기간만 한다는 거. 두 번째 지역 언론들이 대체적으로요. 모든 지역 언론이 그렇지 않지만 토호 세력과 연관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역의 뭐 기업인들, 그렇죠. 지역의 건설회사들. 이 사람들을 과연 공정하게 보도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특집뿐만 아니라 저는 지역 언론들이 상생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사실 우려가 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환영할 만한 얘기 환영할 얘기예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총선 때뿐만 아니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상설화되어서. 네, 왜냐하면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는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광고가 별로 안 붙는다고 생각하지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지역 언론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네. 총선 때뿐만 아니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번 주에 네. 선방심의위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네.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그 뒤로 SBS가 방송을 하다가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패널로 나왔는데 예.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님 특별검찰법 이렇게 안 했다고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랬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뭘 어떻게 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1월 15일자 SBS 편상옥의 뉴스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 김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네. 출연을 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이제 사실은 그냥 하나의 명칭처럼 네.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그냥 김건희 특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그 진행하는 분이 지적을 안 했고 또 이 말하는 사람도 이거를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뭐 이렇게 안 했으니까 문제다 뭐 이런 얘기인 거 가봐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걸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재하는 것 자체가 진짜 코미디예요, 코미디. 김건희 여사가 뭐 최고 존엄입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라고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걸 따로 떼내서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쓰는 게 방송에서 적절하다 뭐 그거 좋아요 거기까지.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를 지칭할 때 쓰는 여사로 안 그게 썼다는 문제가 아니라 네.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건 앞에 뭐 도이치모터스 어쩌고 저쩌고해서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법에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부분에 뭐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니까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거지.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김건희 여사님 특검 이렇게 하면 더 웃기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 여사란 말을 안 붙이면 그게 방송의 공정성에 크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이게 무슨 심히 문제가 되는 그런 방송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특검에 대해서 그럼 모든 사람의 특검에 대해서 앞에 뒤에다가 호칭을 붙여줘야 돼. 김건희 특검법은 정식 명칭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동의에 관한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건희잖아요. 거기도 김건희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김건희 여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선방위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왜냐면 선방위 구성 자체가 편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어떻게 해볼 수 없느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크게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요. TV 조선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에요. TV 네. 조선은요 심의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의 방송 내용을 심의해요. 근데 거기서 방송사에 추천한 사람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요? 그럼 제 식구 감싸기 하지 않겠어요?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정언론국민연대. 네.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공원연이라는 곳은 참. 그러니까 추천은 한 명인데 한 명이 국민의힘 추천, 이 사람도 공원연 공정언론국민연대 출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심의를 막 올리거든요. 시민사회단체가. 근데 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심의를 계속 올려요. 아. 그러면 심의를 올린 곳에서 추천한 사람, 또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심의하겠습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걸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으니 심의가 공정하게 되겠냐고요, 대체. 말만 공정언론국민연대야. 또 하나.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전달한 당사자 최 목사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다고 네. 이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심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방위 제재로.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요 문제 관련해서는 저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안에 인터뷰가 2번 나와요. 제 인터뷰가. 아, 그럼 몰랐죠? 안 봤죠? 몰랐어요, 저는. 네, 진짜. 제 인터뷰가 2번 나옵니다. 네. 그런데 네. 제 3노조인가 MBC? 네, MBC 여기서 제3노조.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고요? 좌파 편향 최진봉 교수를 인터뷰해서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라고? 근데 거기서 더 웃긴 건 팩트가 틀려. 팩트나 제대로 알고 쓰세요. 팩트가 뭐예요? 아니 성명서를 쓰려면 팩트나 제대로 알고 쓰라고.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2017년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했대. 위원을 한 적 없거든요. 저 한 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저는. 맨날 잘려가지고 못한 사람에게 그런 말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화가 나지 화가 나. 그치, 아니 맨날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팩트 체크나 제대로 하고 성명서를 쓰라고. 나를 비판하면서 거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했대 내가. 그러니까 한 적이 없다고요. 맨날 못했다고 화내고 있는 사람한테 임명도 안 해준다고요 나를. 임명 안 해준다고 나한테 맨날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를 비판했더라고. 내가 자, 그래서 일단 어처구니 없더라. 잘못했습니다, 제3노조님. 네, 그리고 아니 제3 노조가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제3노조님이 잘못하셨다고. 네. 네, 좋게 말해야지. 네, 어쨌든. 두 번째. 그래서 팩트는 이게 뭐예요? 네. 저는 뭐 거기서 뭐 특별히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취재한 내용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발언한 건데 어쨌든 저도 막 비판을 했더라고. 뭐 그건 오케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팩트 체크 똑바로 하고 성명 쓰세요. 다음부터 쓰시려면. 그리고 받아 쓰는 언론사들도 똑바로 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네. 심의원 한 적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도 그래요. 사실은 최재형 목사는 실제 거기서 갔던 사람이고 본인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인터뷰랑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했대요. 이게 지금 나온 얘기입니까? 그전부터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이게 논란이 된 게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계속 논란이 돼 왔었고 이 논란에 대해서 언론사가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체?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대통령도 분명히 물론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부적절하다는 걸 인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자체가 국민의 관점에 맞지 않다는 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관점에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들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언론사가 보도하고 그걸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대체? 왜 이걸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KT24님이 옆에 앉아서 침 엄청 튈 것 같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괜찮아요. 안 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야 됩니다. 네. 네, 최진명 성공회대 교수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